부산의 저녁을 엽니다. 부산은 지금. 하루의 마무리는 부산의 지금으로 함께해요. 퇴근길 라디오는 언제나 부산은 지금의 고정. 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6분입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전문가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인 김태환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4월 25일 어제 한반도에 약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북한 인민군 창설 85주년을 맞아서 혹시나 6차 핵실험이나 있지 않을까, 또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도발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4월 위기서 이제 좀 고비를 넘겼다라고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대답은 뭐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합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적기라고 판단했던 4월 15일, 그러니까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하고, 그리고 또 북한 인민군 창설 85주년인 바로 어제 우려했던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한숨은 돌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문제의 핵심은 단 한 번의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을 허용하면 안 될 만큼 그 기술과 어떤 단계가 진전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미국이 이번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요. 네.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더 핵과 미사일, 여기서 미사일이라고 하면 미국 본토로 핵무기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실험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북한 입장에서는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상반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형국이 형식적으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4월의 위기가 5월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대치 국면이 뭐 몇 달씩 지속되고 그럴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 간의 대치 국면은 사실 2006년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한 이래에 가장 크고 그 긴장의 정도가 아주 최고입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래서 다음 단계는 바로 무력 충돌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네. 그래서 만일 무력 충돌이 아니면 그럼 남은 건 이제 타협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의 최고조의 긴장 국면은 결국 무력 충돌로 가느냐 아니면 급격히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느냐 어떤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북한이 미국이나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하면 미국으로서는 무력 응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도 동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보도들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때 미국이 선택하는 군사 행동은 뭐 전면전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김정은과 그 지도부에 대한 전격적인 제거 작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건 또 북한의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정권 교체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합의나 그런 계획이 미중 간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교수님께서는 이게 무력 충돌이 아니라 대화 국면으로 좀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측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무력 충돌 직전의 긴장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나 미국,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까지도 모두 다 이전에 없던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누가 먼저 쳐들었던 주먹을 내리느냐 뭐 이런 상황만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면 그 가능성은 북한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미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제 원산에서 재래식 무력 시위에 그쳤는데 네. 그거는 중국까지 나서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송유관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정말로 전쟁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네. 주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의 메시지를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 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더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잦아들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니까 좀 마음이 한편으로 놓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대화 자체로 마음을 놓기에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좀 너무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당장 대화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뭐 하등 손해보는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핵실험과 대륙
북한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명분, 어떤 명분과 상황을 만들어 주느냐, 그게 사실은 대화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네, 요즘 좀 대선 국면의 북핵 이런 안보 이슈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 견해로는 그럼 차기 정부에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개선공단, 금강산 관가 이런 것도 재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지금과 같이 진행됐는데 이 모든 것을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없었던 것으로 하고 대화와 교류를 하는 것, 그거 자체도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네. 새로 들어설 정부는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유화적인 무조건 대화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거야말로 정확하게 북한이 원하는 전부이거든요. 네. 그래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상황이거든요. 위기이지만. 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기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남북한이 이어지고 한반도가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져서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경제 발전, 새로운 번영의 어떤 원천을 이 네. 한반도가 제공하는 그런 데로 들어설 수 있도록 어떤 새 정부는 역사적인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인내의 임계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도 같지만 네. 또 북한이 또 그게 호응하는 것처럼 또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 같고요. 꼬리를 네. 내리는 모습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차기 정부는 너무 대화에 조급해하지 말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에 가까운 그런 네. 선언을 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위기를 잘 이용해서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요. 참 궁금한 것이 요즘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전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전과는 달리 미국하고도 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다행스럽기도 하면서 왜 그런지 좀 이해하기가 선뜻 어렵기도 한데요. 네, 좀 네, 왜 네. 그런 좀 변화를 보였다라고 좀 보십니까? 그거는 뭐 중국이 달라졌기 때문은 아니고요. 모든 네.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국의 국가 목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산당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 공산당 중에서도 시진핑이 1인 독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연말 네. 19기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그것을 위해서 국내적인 경제 의 지속적인 발전, 안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네.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분명히 흥정을 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 네. 협조하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벌이겠다. 그리고 네. 미국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뭐 무력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결과에 상관없이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중국과 협조할 거고 네. 뭐 그런 어떤 딜을 선포를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과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 공산당 정권 유지에도 어려울 만큼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네. 그 얘기는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시진핑이 자기 그 정권에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북한이 쓰러지기 전에 중국이, 다시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 시진핑 자신의 정권이 먼저 쓰러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미국과 무역 전쟁을 지금 상황에서 벌인다면.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와 호흡을 맞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트럼프도 실질적으로는 환율 조작국 지적도 지정도 없었던 걸로 해서 네. 중국에 상당히 이렇게 좀 유화적인 모습도 보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참 이런 전략적인 외교 활동을 좀 차기 정부가 좀 잘할 수 있기를 또 그런 역량을 가진 또 대통령을 뽑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 이런 그래야 생각이 합니다.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